자, 시사건건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바이오주 악재 한미약품 기습 공시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롱 제약의 인보사 이게 사기다 해서 얘기를 한번 다뤄봤는데 그 뉴스는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인보사 코롱은 이제 갈 곳이 없어 보이는데 한미약품에서도 또 악재가 터졌어요. 그때 카스맨님이 뭐 한미약품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한미 하나.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바이오주는 뭐다? 다 사기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이런 사건이 여기 터지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아프리카 저희가 옮기고 나서 좀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주식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사건 하나 터졌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해외 선물 많잖아요. 예, 해외 예. 선물방. 예, 해외 선물을 안 하고 예. 내부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상 해외 선물을 하는 뭐야 척하면서 도박방이야? 그러니까 그 도박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 해외 선물 가격을 가지고. 와 그건 진짜 너무하다. 그건 중범죄인데. 그래가지고 그 BJ랑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당들이 건거되셨어요? 네 그거 오늘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간도 크다 근데. 그런 건 너무 크다. 간도 크다 정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토토방 만든 거. 그렇죠. 토토방을 토토를 선물로 해외 만든 선물로 거잖아. 네, 딱 와 근데 그거예요. 그거 진짜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간도 크다 진짜. 진짜 간 크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 시장에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으로 보면 엄청 상위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지난 한 10년 사이는 바이오주에만 다 박았다고요, 사람들이. 셀트리온이 정확하게 뭐 갖고 있는 회사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인 복제약, 예전에 약품은 뭐였냐면 화학 물질을 똑같이 카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카피약이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뭐 우리가 작용기가 OH가 붙고 뭐 OOH가 붙고 뭐 그런 거 다 모르시죠? 네. 하여튼 저는 압니다. 알 이유도 없잖아. 그거 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킨을 바꿨어요. 예전엔 챔프의 성능은 똑같은데 스킨만 갈아 끼워서 파는 게 카피약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 그 챔프랑 메커니즘이 비슷한 새 챔프를 만들어 파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얘기가 나와야 될 게 그렇죠.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프로페시아와 카피약은 동등한 효과예요. 똑같지만 그 이름만 다른 거죠. 네, 이름만 다른 네. 거예요. 네, 이름만 다른 건데 결국은 바이오 시밀러는 요즘에는 약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효소 아니면 항체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화학약품이었는데 그럼 결국은 세포가 분비한 물질이나 단백질일 거 아니에요. 단백질은 카피를 똑같이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카피를 똑같이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스킬 메커니즘을 똑같이 가지고 작용이 비슷한 다른 신챔프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게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화학약품, 화학 공식으로 이어낸 약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세포를 활용한 그런 약들을 세포나 유전공학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카피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제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저는 부정확할 건데 기존에는 딱 그 약들을 잘 섞어가지고 만들면 똑같은 성능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세포를 증식을 시켜가지고 세포가 이제 약이 돼가지고 세포를 계속 증식을 시키면 그 중에 일부를 떼다가 이제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피약은 작용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용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다 똑같아요. 옆에 뭐가 붙어 있는지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백질이 모양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단백질 얼추 비슷하게 그려서 비슷하겠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카피약이 원래 신약이랑 성능이 100% 동등했다면 바이오시밀러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100%까지 못 가요. 100%까지 못 가는 건데 100%랑 동등하다고 인정받은 최초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 회사가 셀트리온이에요. 근데 셀트리온이 그래서 기술 수준이 다른 다국적 제약회사 이런 거 대비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는 본질적으로 복제약이에요. 네. 그렇죠. 자기 오리지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특허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첫 번째는 특허가 풀려야지 낼 수 있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특허의 제약을 받지 않는 카피면 효능이 떨어질 건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근데 그 틈 바구니를 기가 막히게 셀트리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요즘 실제 매출이 나옵니다. 셀트리온은 실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그게 그만큼 클 일이냐, 회사가 그 정도 규모인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셀트리온 정도는 실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게, 지금 이 한미약품이 기습 공시가 이게 뭐였냐면,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회사에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서 팔았어요. 베링거. 네, 베링거 엔젤라임이 엄청 큰 회사예요. 다국적 제약 큰 회사예요. 뭐 그쪽 아닌가? 네, 딱 이름이 독일 쪽 네.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팔았는데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별로라고 해서 그냥 이제 너 계약금만 먹고 떨어져. 후속 계약은 이행은 안 할래라고 하고 이제 철수한 거거든요. 철수를 한 건데, 우리가 신약 후보 물질을 100개 만들잖아요. 그 중에 1개가 신약이 안 돼요. 1%가 안 돼요. 성공 확률이. 네. 그런데 100개 중에 하나를 만들었다고 주가가 뛴 거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100개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100개가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주가가 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신약 후보 물질이 성공 확률이 1%인 하나를 만들어서 0.3%예요. 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가차 박스에 4성 나올 확률보다 적어요. 사성 그러네. 가차 박스도 100개 뽑으면 그래도 10개, 3개에서 10개 정도 사이는 4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희박한 도박을 한미약품은 한 거예요. 그거 뭐 그 사성은 킹덤 스토리입니까? 일단 아니, 우리나라 대부분의 뽑기 게임이 그래요. 이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미약품에서는 올리타정. 네. 예. 이게 일단은 어떤 그 항암 이제 한미가 하는 쪽이 당뇨 쪽을 하고요. 암 쪽을 해요. 네. 근데 당뇨랑 암 쪽은 누가 봐도 환자가 많으니까 돈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돈이 될 것 같은데 돈이 될 것 같아서 확률이 더 떨어져요. 너무 많은 곳에서 연구를 하고 너무 있는 많은 곳에서 비슷한 약을 엄청나게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가차 박스 중에서도 제일 패급 가차 박스예요. 아. 패급 게임을 돌리는 거예요. 안 건드려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런 게임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바이오주 셀트리온이 처음에는 셀트리온은 이런 인식을 우리나라에서 깬 첫 번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은 우리나라에서 안 돼라는 걸 첫 장벽을 깬 게 셀트리온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되는 걸 보고 나서 뛰어든 약품 제약회사들을 셀트리온 생각만 하면서 투자자들은 다 따라갔던 거예요. 다 따라갔는데 지금 한미는 후보 물질이 없어요. 이제 가차에 돈을 다 써서 더 뽑을 가차 티켓이 안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올리타정이라는 거가 올리타정은 이제 이미 이제 예전에 거고. 문제가 됐던 거고,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이건 후보 물질이기 때문에 약 이름도 안 붙어 있어요. 아. 그 후보물질이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계약을 하면서 주가가 뻥 뛴 거군요. 베링거 얀센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다국적 제약회사랑 계약을 하면서 네. 이제 이게 호재 중에 하나였죠. 네. 한미약품이 이런 식으로 호재라고 발표를 한 게 6개, 7개가 넘어요. 아, 여기 보니까 제넨텍과 기술 수출 계약 공시, 베링거 인겔하임의 계약 중단 통보 시점과 공시가 늦어진 이유, 이런 거를 공개하면서 주가가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한미가 진짜 치사한 게요. 호재는 장 시작할 때 넣어요. 근데 악재는 장 마감하고 넣어요. 그래서 한미 안에서도 내부 거래로 잡혀간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내부 거래. 자기네들 미리 팔아먹고. 자기네들 미리 팔아먹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호재라고 공시를 하는 것도 공시의 강도가 너무 세요. 마치 다 된 것처럼 사람들이 오인하게 돼요. 근데 그게 실제로 될 가능성은 0.3%라는 걸 도대체 누가 말해주냐고요. 가차박스 샀어요. 저는 뭐 이거 알죠. 제가 알죠. 이런 그 디엔텍 홀딩스 상패당한 입장으로서 네. 우크라이나 그 자원 투자. 네, 유전 그 바다에 이제 시추 했는데 가스가 나온다. 아. 그래서 막 떠요 뉴스가. 이게 심지어 신약 물질이 시추공보다 확률이 낮아요. 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근데 거기는 가스는 나왔대요. 그러면 방구만 끼는 거예요. 방금 꼈네. 체감성이 없어서 그렇지. 가스는 나왔어. 그래서 근데 이번에 한미 신약도 이게 당뇨약은 항상 체중 감소랑 혈당 조절 두 개가 목표거든요. 근데 그렇죠. 체중 감소는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약이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약효가 증명이 돼서 파는 것들이 아까 말한 프로페시아, 네. 비아그라, 그다음 이런 비아그라 그런 부작용이 실제 이제 상품이 돼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체중 감소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잘못된 걸 수도 있거든요. 아 몸이 안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우리나라 바이오주는요 정말 안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신약 시장이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거의 조단위 박치기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조단위 박치기인데 근데 조단위 박치기를 할 능력도 없는데 주식 시가총액은 몇십 조예요. 여기 뉴스 보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은 한미약품이 베링거 인게라인과 맺었던 8,500억 원 규모의 항암제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하기 전날 지난달 29일 저녁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제보를 접수했대요. 임직원들 휴대전화 사항의 SNS 대화 내용 통화하는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미약품 내에서도 이거 줄줄이 잡혀갈 확률이 좀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제가 제약이나 바이오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걔들 일 안 해요. 주식합니까? 주식만 하고 있어요. 업무 시간에 신약 개발, 외부 시장 평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다들 이거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거기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뻥튀기를 해가지고 재산이 몇 배씩 불어났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이제 그쪽으로 막 뛰어든 제 친구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안쓰러워요. 이제 그쪽은 이제 주가가 떨어질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간 제 친구들은 겁나 열심히 일합니다. 몇 명들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그 상패 당했나요? 경남제약? 아 경남제약은 상패 위기를 갔었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저도 있는데. 상패 예. 위기 뭐 네, 그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레모나 레모나, 만들자. 네. 네. 레모나 열심히 팔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엄청 많이 팔릴 텐데. 우린 비타오백을 만들어야. 제가 의사 출신이어서 제약회사를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의사들은 제약회사를 하인부리듯이 봐요. 저 말고 다른 회사들은 다 리베이트 받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네. 기사 봤었죠. 네, 저 성접대로 봤어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공보위 기사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일단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로 이때까지 먹고 살았던 회사가 아니에요. 카피약을 빨리 네.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거를 술 먹으면서 영업으로 팔아서 이때까지 생존했던 회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통 카피약을 왜 만드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카피약을 허용해 준 이유는 하나예요. 카피약이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렇죠. 개발비가 안 들어가서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이 약가 체계는 정말 바보 같아서 카피약도 최소한 절반 정도의 가격을 줘요. 오리지널에. 오 많이 주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카피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만 팔아도 수지 타산이 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개발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남는 개발비는 영업비로 씁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져가요. 재투자를 안 해요. 근데 또 그게 순기능이 있잖아요. 의료수가 의료수가를 낮추는 듯. 아니요. 근데 높아지죠. 수가를 오히려 높이는 네. 기전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높이는 아니, 기전이고. 리베이트로 들어가서 그렇죠. 의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리베이트로 너네 먹고 사니까 다른 수가를 부분- 낮추겠다. 수가를 그런- 높여달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 누르고 있는. 그게 2000년대 초반의 논리 중에 하나였어요. 너네 리베이트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래 기여한 거 있어요. 융 시장 확대, 지하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병원 주변의 유흥가의 생존 그런 거에는 기여를 했죠. 근데 그게 무슨 국민의 건강에 기여를 했냐고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제약회사가 이때까지 해왔던 행태 아무리 유한양행 이미지 좋죠. 네, 그렇죠. 이미지 좋아요. 그렇죠. 거기도 똑같아요. 예전에 이랬던 거. 그렇죠. 영업하는 방식이야 똑같죠. 근데 유한양행은 확실히 좀 젠틀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어떻게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리베이트 주고 생존해 왔던 게 제약회사고 이제 와서는 그 리베이트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줄어드니까 주식으로 다 돌아선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 제약 유통회사, 제약회사가 아니라 제약 유통회사 쪽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마진이
1% 2%밖에 안 되는 제약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약 회사를 병원에 이제 중간에 근데 그 규모가 네.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근데 1% 2%인데 움직이는 돈이 수백억 단위. 거기 매출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한 일이 술 먹는 거더라고요. 네, 많이들 아직도 그런 거 같던데요. 그리고 뭐 잘 이제 모르지만. 카스맨님 동료를 까는 거긴 한데 저는 이거의 또 하나의 공범은 애널리스트예요. 애널리스트. 그럼요. 애널리스트인데 바이오주 애널리스트가 바이오를 아는 애가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은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원래 네, 잘한다고 빨아줘서 얘기를 애널리스트 하고. 아니에요? 그렇죠. 할짝할짝 빨아줘서 애널리스트다 뭐 이런. 아니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한미약품이 지금 목표가를 지금 30만 원 떨어졌거든요. 목표가를 55만 원, 50만 원 잡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뭘 50만 원입니까? 12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거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진짜 이게 제약 산업을 이 애널리스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걸 떠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헬스케어 펀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헬스케어 펀드는 그 바이오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걸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펀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업종의 업종 펀드라고 하는 건 저는 크게 믿지 않아요. 업종 펀드는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크죠. 네, 이건 사실 하나의 투자를 하는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나서스만 겁나 팠는데 다음 패치에 나서스 핵너프예요. 그러면 할 챔프가 없잖아. 네, 뭐 아무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유한양행이 뭐 되게 이거랑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유한양행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지가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또 가뚜기가 있잖아요. 오뚜기 있죠. 오뚜기가. 근데 저는 오뚜기도 전 좀 불만인 게 있었어요. 오뚜기가 언프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뭐 진라면의 가격이 뭐 몇 년째 동결이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라면값 1,500원 만든 주범은 저는 오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처음 올랐어요, 오뚜기가? 아니, 진짬뽕. 진짬뽕이 대박 나면서 진짬뽕. 진짬뽕이 좀 세게 나왔어요. 맛있었는데. 그 맛있었어요? 이후로 모든 신제품들이 다 1,500원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진라면 600원, 700원짜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1,500원 올려놓고서 600원, 700원 이거 남겨놨다고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다 모든 라면이 다 1,500원 이제 베이스인데 저는 2배로 한 방에 올려버린. 그때 욕 많이 먹었었던 게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신라면 블랙이 욕을 오지게 먹었었어요. 그렇죠. 몇백 원 비쌌다고. 그 사골 국물 넣어가지고 1,000원 넘겼다고. 저는 신라면 블랙에 욕 먹은 이유는 광고를 이상하게 찍었어요. 자기 몸을 생각하면 신라면 블랙. 몸 생각하면 라면 먹지 마. 몸 생각해서 그 장혁인가 뭐 연예인 누가 그냥 우리 내 몸은 소중하니까 이러면서 신라면 블랙 먹는 거야. 몸 생각하는 것에 라면을 먹어. 엄마가 좀 밥 먹어. 몸 생각하면. 뭐 아무튼 이렇게 광고를 하고 비싸게 파니까 광고도 이상, 가격도 이상하고. 아무튼 저는 이제 그때 혼자 살 때였는데. 네. 진짬뽕이 맛있으니까 먹어야겠는데 라면이 너무 비싼 거야. 이게 다른 라면 신라면 막 800원 이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신제품 라면들이 1,500원 베이스로 가는 걸 보고 저는 오뚜기가 이렇게 칭찬받는 거를 기분 안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가뚜기가 돼 있어가지고. 근데 오뚜기는 어쨌든 오뚜기도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그랬죠. 다른 재벌에 비해서는 덜한 거죠. 훨씬 덜했고 그다음에 상속세 다 냈고 그냥 그렇죠. 그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칭찬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불편한 티가 나는 거. 우리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다. 자꾸 우리 조명하지 마라. 우리는 조용히 그냥 요만큼 해먹어도 살 건데. 그러니까 겸손하다고 더 좋아해. 사람들이. 아유 대단하다고. 이제 거의 완전 뭐 경주 최부자 된 거죠 이제. 근데 저희 이거 하는 걸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지난번에 코오롱 거기 티슈진? 그 코오롱 티슈진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티슈진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인보사라는 약 자체가 황우석급 사기예요. 근데 거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FDA도 승인 다시 취소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 고발했어요. 검찰에 고발했고 미국 FDA는 아예 그냥 퇴짜를 놨어요. 아예 퇴짜를 놓고 거기 보면 티슈진 홈페이지에 보면 미국에서의 임상시험은 협의가 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협의가 되는 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싶습니다. 진행하고 싶습니다. 협의를 하고 싶어요. 협의를 해주세요. 협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계에서의 그 정도 사기는 그 사람들은 다시 영국에 못 옵니다. 자료 조작이에요. 자료 조작한 사람들은 과학계에서는 그냥 무조건 탈출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정말 너무 짜증나는 게 황우석 때도 그렇고 코룡 티슈진도 그렇고 이런 큰 규모의 사고를 치는 게 상당수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사고 날 비율이 많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 제약회사는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 FDA에서 더 깐깐하게 봐요. 그렇겠죠. 더 사고 승인 안 돼요. 쳤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코롱 티슈진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한 3분의 1좀 말아먹은 거예요, 거의. 그 전체의 3분의 1좀 말아먹은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좀 사람의 인지 부조화라는 게 너무 웃긴 게 티슈진 기사를 보면 댓글에 항상 주주들이 몰려와서 댓글 쓴 기사를 욕합니다. 그렇죠. 욕하다가 논조가 조금만 다르면 엄청 칭찬을 해요. 아, 이 기자 진짜 참 기자라고. 어떻게 이런 차이를 이해하셔서 기술을 해주셨나요? 네, 이거 볼 때마다 정말 와. 자, 그 주주는 얼마나 절실하겠어.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 한미는 하한가를 쳐도 반은 아직까지 남았잖아요. 근데 티슈지는 상패라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뭐 그 애널리스트들보다 바이오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이제 상패당한 네. 주식을 마지막 딱 갖고 있고 이제 그 이후로 주식을 안 하는데 그때도 지엔텍 홀딩스라는 주식에 보면 자원에 대한 전문가들이 막 엄청 많죠. 근데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여기도 뭐 바이오제 전문가인 것 같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쓰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이거가 아니야. 맞네. 이 사람이 똑똑하네. 근데 보면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가 유통이 안 돼. 저도 그 인보사 댓글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통증은 경감시켜 준다는데 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 경감시키기 위해서 종양 유래세포를 넣어. 그럼 뭐예요 도대체? 아무튼 지금 이 코롱 인보사 사태 이후에 한미약품의 이 기습 공시 결국 악재,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 계약 회사와의 계약 해지.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만큼 살려고 했는데 들여다보니 물건이 살 물건이 아니네. 꽝이야. 그러니까 그때 했었던 계약금 요만큼은 니네 먹고 우리 손 털겠어. 그러니까 다국적 제약회사가 가차를 하는 거예요. 여러 회사들의 후보 물질을 계속 사서 까는 거예요. 근데 티켓 한 장이 1,500억짜리 티켓을 까는 거예요. 다국적 제약회사가 1,500억짜리를 1년에 한 100개에서 200개씩 갑니다. 회사들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만 돌아가는지 나와라. 하나만 이제는 나와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결국은 바이오 회사는 진짜 뭐 바이엘이라든지 바이엘이라든지 베링거 인게일하임이라든지 그런 GSK, 뭐 노바티스, 노바티스라든지 이런 거대 글로벌 파이자 그런 데랑 파이자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요거 빼먹을 수 없죠. 가차 상자 요거 있는데 그래? 어디 봐봐. 그래 한번 까볼게. 그러면은 계약금만 해도 한 1,000억. 네, 1,000억. 그 깐다 우리 되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유통할 거야. 너네 런닝에 계약만 줄 거야. 하고 이게 그거를 이제 전 세계 그런 수많은 제약 개발 회사들한테 사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주가는 와 올라갔다가 까봤는데 꽝이네 그러면 아예 안 해. 근데 꽝이라는 걸 알리기 직전에 다 팔아. 회사 사람들은. 진짜 그게 대박이다. 사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수업에서 그 경영과학을 가르치니까 그 교재에 이제 제약회사의 사례가 나온 거예요. 케이스가. 그랬더니 제약회사는 단위가 달라요. 다른 회사는 무슨 공장을 만들고 뭐 하는데 밀리언 단위인데 제약회사는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신약 개발을 투자를 하면 얼마의 이득이 난다라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에 투자하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얼마의 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제약 쪽은 확률 기반이에요. 확률 기반 그런 계산을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약회사는 무조건 타겟이 미국입니다. 미국만 통과하면 돼요. 미국만 통과하면 경제적인 이익
그다음에 다른 나라 판로까지 그냥 자동 확보해요. 그러니까 미국 FDA 데이터를 그대로 제출하면 그대로 도장 찍어주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몇 개 말고는 그냥 그 자료 다 그대로 도장 찍어줍니다. 근데 근데 다국적 제약회사가 되게 악의 축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미국민한테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민한테는 악의 축이 맞아요. 미국민한테는 악의 축이 맞는데 다른 미국 제외한 다른 전 세계 국가한테는 천사 중에 천사예요. 미국민한테 뽑아먹은 돈으로 다른 나라한테 싸게 팔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좀 다른 얘기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가끔 보면 그때도 싫어하시지만 온열 치료기 같은 거 보면은 미국 FDA 승인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아니 FDA가 승인을 많이 했는데 아니 그거 나사가 만들었다는 거랑 똑같은 맞아요. 거예요. 나사가 만든 온열 치료기 우주인이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한 게 아예 구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0.001% 정도의 진실이 섞여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전제품 보면 중소기업이 만든 되게 허접한 건데 네. 삼성 마크가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그 마크가 네네. 삼성 마크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성 화재에 가입한 거예요. 아 그렇지. 삼성 마크가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삼성 화재에 몇억 보험에. 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답터 충전기 같은 건데 삼성 충전기가 맞아요. 아니야. 근데 삼성 마크가 있는데 이거 사고 나면 삼성 화재에 계약돼 있는 거 이런 걸로 이제 그 마크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많아요. 예. 그래서 온열 치료기도 네. 제가 좀 유출을 해보자면 온열 치료 자체는 승인받은 치료법이에요. 심부 온열 치료 이런 거는 승인받은 치료인데 그거는 그냥 무조건 따뜻하기만 하면 돼요. 예. 굳이 몇백만 원짜리 초적외선 뭐 이런 거 초적자외선도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적자외선은 뭐야? 저기서부터 적자외선은 뭐지? 우와, 뭔 가운데를 거야? 내보내지 않고 그러면 이게 가시광선인가? 합치면 가시광선이잖아요. 이건 가시광선이야?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런 거가 대표적인 도시 전설이죠. 그런 걸 제가 항상 까부시고 다니는데 근데 사람들의 믿음, 이 신뢰 고리라는 게 정말 끈끈해서 제가 말하는데 제일 먼저 너 다국적 제약회사의 대변인 아니냐? 정부의 음모다. 정부가 무슨 음모가 있어? 공무원들 개멍청한데 정치인들 말해보면 개멍청한데 걔들이 무슨 음모를 짜? 음모는 못 짜죠. 예, 음모는 뭐 조만간 제 음모가 음모는 없어질 음모를 자를 뿐이지 자르거나 뽑을 뿐이지. 없어질 수도 있어서 그 다음 음모 얘기는 그만하시죠. 다음에 시사통권에서 나시티 한번 입고 오시나? 나시티 한번 입고 오거나 아니면 비키니. 비키니. 자, 바이오주 우리나라 바이오주 이제 거의 희망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마지막 주제로 말해드릴게요. 네. 뭐가 있나요? 저예요. 아 진짜. 마지막 희망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접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바이오주 이야기, 한미약품 이야기 나눠봤어요.